최악의 수로 초강수를 팍 던져놓고 에이 설마 하겠어 설마 하겠어 근데 진짜 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잠깐 내가 이거 해주면 돼? 딱 원하는 거 딱 내놓고 그 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았을 때는 이미 트럼프는 에헴 그러고 편하게 앉아있고 협상 상대자는 아이고 목숨은 붙여줬으니까 뭐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요런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게 이제 딱 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간밤에 이제 그 어제만 해도 관세를 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거의 이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았었죠. 근데 하룻밤새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미국 증시의 분위기만 하더라도 일단 뚝 떨어져서 시작하더니만은 이 발표 나오자마자 쫙 올라가고 그냥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게 딱 관세 25% 관세 시행 13시간을 남겨두고 나온 극적인 합의예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사실은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의 명분은 그거잖아요. 불법 이민, 그 다음에 마약. 이거 멕시코 통해 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멕시코 통해 가지고 펜타닐이 들어오고, 이건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펜타닐이란 게 원래는 말기 암 환자들한테 쓰는 진통제예요.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데 이게 마약에도 뭐랄까요 시대적인 흐름 내지는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아주 초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편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진행되다 보면은 미국 사회에서 크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80년대 이제 코카인이 있습니다. 코카인은 근데 그 뭐랄까요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 비싼 거를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펜타닐이라는 거를 딱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아편도 그렇고 그 코카인도 그렇고 자연물은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요. 근데 펜타닐은 그야말로 화학물이에요. 만드는데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구잡이로 싸요. 마약으로 치사량에 달하는 마약 가격이 50센트야. 50센트면 얼마입니까? 500원이야. 뭐 많이 봐줘서 700원이야. 치사량에 이르는 마약. 너도 나도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자체가 지금 좀비 도시가 돼버려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처음에는 의약품이다 그래가지고는 중국에서 직접 들어갔어.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막은 거지. 그랬더니 원료만 멕시코로 보내서 멕시코에서 그리고 이게 그 정말로 코딱지도 아니고 뭐 콩알도 아니고 진짜 정말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만 먹어도 치사량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코카인처럼 이래버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희석을 시켜서 또 먹기 좋게 알약으로 딱 기분만 좋게 죽지는 않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멕시코에서 거쳐서 이제 미국 안으로 들여놔. 이게 펜타닐인데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다. 어쨌거나 이걸 단속하겠다고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서 아예 멕시코 군대가 막을게. 우리 군대 10,000명이 딱 미국하고 국경 딱 차단하고 마약도 못 들게 하고 불법移민도 못 가게 할게.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러면은 자세한 협상은 일단은 그러면은 13시간 후에 있을 관세 적용은 일단은 내가 보류할게. 그건 유예할게. 일단은 그거는 한 달 후 3월 달부터 하는 걸로 하자. 대신에 한 달 사이에 그럼 상세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멕시코 대통령도 최소한 체면 치레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백기투항을 하면은 명색이 이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권력이 국내 정치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체면 구기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얻어낸 게 있다. 얻어낸 건 뭐냐? 미국도 멕시코로 그 멕시코의 갱들이 센 게 뭐야? 그거 다 미국에서 총 갖다 파느라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갱들이 그 경찰보다 더 좋은 총을 갖고 있니? 그 니들이 다 갱들한테 파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총 팔지 마. 그것도 알았어. 우리 갱으로부터 멕시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멕시코 대통령의 체면도 좀 세워주고 요렇게까지 해놓고 그래서 일단은 유예시켜 놓고 한 달 동안 상세한 통상 재협상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사실은 트럼프 특유의 트럼프의 책 제목에도 있어요. 거래의 기술. 이 딱 그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수로 초강수를 팍 던져놓고 에이 설마 하겠어 설마 하겠어 근데 진짜 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잠깐 내가 이거 해주면 돼? 딱 원하는 거 딱 내놓고 그 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았을 때는 이미 트럼프는 그러고 편하게 앉아있고 협상 상대자는 아이고 목숨은 붙여줬으니까 뭐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요런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게 이제 딱 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멕시코는 일단 이렇게 됐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쯤 아마 그 트루도 총리와의 통화 결과가 좀 보도가 되기 시작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단 통화를 한 번 했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통화를 해서 트럼프가 일단 얘기 잘 됐다까지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또 입장이 좀 다르죠. 뭐냐면 멕시코 같은 경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존심도 세고 특히나 이제 오늘 조간신문에도 몇 군데 실렸지만은 딱 미국이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니까 캐나다에선 벌써부터 이제 바이 캐나디안 그래서 캐나다산 물건을 삽시다. 미국산 사지 맙시다. 예컨대 뭐 잭 다니엘 이런 미국산 위스키 있죠. 그런 거 사지 말고 캐나다 위스키가 제일 유명한 게 뭐 캐나디안이라는 위스키가 있죠. 그것도 그런 거 먹자 그러고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리가 꼬랑지 팍 내리는 모습 보이면은 이것도 국내 정치적으로는 좀 모양새가 빠지겠죠. 하지만은 결국은 귀결점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노림수가 뭔지를 또 보여주죠. 이제 무슨 불법 이민, 뭐 마약 이런 거 얘기도 하지만은 야 캐나다는 말이야 미국 은행이 캐나다에서 문도 못 열게 해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불법 이민 얘기하고 마약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국 은행들이 캐나다 안에서 영업하는 건 얘기는 갑자기 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식 그 협상의 기술 트럼프 스스로도 말했던 거래의 기술인 거죠. 이런 식의 트럼프 화법과 기술이 고스란히 이제 딱 멕시코, 중국, 캐나다, 그 다음에 독일, 그러고 이제 일본, 한국, 베트남이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동맹국이니까 나라 자체를 때리기는 못할 거고 예컨대 뭐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참고로 반도체는 관세 때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코로나 때 그 코로나가 한참 무서울 때 우리가 뭐 석기시대로 돌아간다는 걱정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간 이게 워낙에 이제 그때 초기에는 치료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래 자체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무역량도 급감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각국들이 전부 다 뭐야 반도체야? 프리패스. 야 빨리 와 빨리 와. 배에 자리 없어? 반도체부터 싫어.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그야말로 각국
가족들마다 전략 물자를 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트럼프가 엄포를 놓은 건 엄포를 놓은 건데 실제로 반도체도 그렇게 때릴 수 있느냐? 특히나 이 반도체라는 게 미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아요. 예컨대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인 건 맞지만은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설계하면은 거기에 이제 대만의 TSMC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서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AI 가속기라는 걸 만드는 게 이제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인 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반도체 관세 때려가지고 헉헉대면은 사실은 미국 내 기업이 더 타격을 받는.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마이크론이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때려버리면은 오히려 미국이 더 좀 타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게 실제로 구현되겠느냐. 그리고 이 관세라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전쟁을 선포했을 때 미국 국내 언론에서부터 난리가 났고 미국 국내 산업계에서 이건 미친 짓이다 그러고 뜯어 말리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멕시코 대통령이 딱 우리가 군대 보내서 막을게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뜩이나 국내에서 좀 쫄리고 있던 차에 퇴로가 생긴 거죠. 그렇지? 잘 생각했어. 그러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땡큐 딱 그러고는 이제 빠지는 이런 모양새가 된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자, 멕시코하고 캐나다도 지금 결과를 저는 못 봤습니다만 아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딱 발표를 했던 게 1, 2, 3등 멕시코, 캐나다, 그 다음에 중국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중국하고는 지금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지. 멕시코 대통령하고도 통화했고 캐나다하고는 통화 2번이나 했고 중국하고는 통화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중국하고는 지금 아각거리고 싸우고 있고 24시간 안에 니네 꿇어라. 안 그러면 니네 진짜 관세 때린다. 이게 트럼프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 유엔 대사였나 주 미국 대사였나 중국 대사는 하여튼 거기다 대고 이거 우린 무조건 WTO 간다. 이거 법으로 해결하자. 이러고 이제 물러서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자존심의 크기와 점점 비례해 가는 거죠. 처음에 이제 멕시코의 자존심, 캐나다의 자존심, 중국의 자존심 쫙 가면서 각 나라마다 스타일에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려면 그 트럼프 특유의 거래 기술은 상대방이 숙이고 들어와라, 꿇고 들어와라 인데 이제 그 무릎이 얼마나 가볍냐. 딱 여기서 무게 중심이 다 달라지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무릎은 어느 정도의 이 무게치를 가져야 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심각한 고민거리고 또 하나는 그 무릎의 무게치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의 몫인데 우린 지금 대통령이 그거 할 대통령이 없다는 게 또 문제이긴 해요. 대행이 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트럼프가 과연 대행을 자기의 카운터파트로 인정을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또 주목되는 대목이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지금 당장 멕시코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다. 미리 보는 내일, 오늘 미리 보는 내일의 모습이다. 거울을 딱 봤는데 내일의 내 모습이 나와. 그럼 미리미리 문제 있으면 고쳐야지. 또 그러고 컨닝할 거 있으면 컨닝하고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 배울 점은 일단 명분은 좀 주어준다. 이게 모든 거는 미국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미국 국내 정치에서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그
지점을 우리가 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은 문제는 풀릴 수 있다. 다만 멕시코의 한 달 유예가 완전히 유예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굉장히 잔혹한 어떤 통상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지금 북미는 옛날에 나프타에서부터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USMCA. 그게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 앞 글자 따가지고는 지금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데, 더 이상 완전 자유무역이 아닌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통상협정을 아마 다시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또 많은 압박, 그리고 뭐랄까요, 굴욕이라면 굴욕, 이런 게 있을지도 우리가 앞으로 미리 보는 내일을 보는 기분으로 좀 예의주시할 대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